도대체 언제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아까 별개 논리로 빼놓자고 했던 요소 시장의 공급 독점과 쌍방 독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요소 공급 독점은 노동시장 공급 독점을 의미하는 거겠죠. 노동자 한 명의 기업이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한 개인 경우를 얘기하겠죠. 생산 요소의 공급 독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생산 요소가 자신의 생산물이므로 요소 시장의 공급 독점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 독점과 사실상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의 노동 공급이 한 개의 노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동 시장의 공급 독점의 경우 생산물 시장의 독점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림과 같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소득 극대화나 고용 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요소 쌍방 독점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범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협상력 burning power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요소 쌍방 독점일 때 임금은 완전 경쟁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고용량이 절대 완전 경쟁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소득 분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분배 이론은 크게 기능별 소득 분배 이론과 계층별 소득 분배 이론으로 나뉘고요. 기능별 소득 분배 같은 경우에는 지주 자본과 노동자로 나뉘고 지대 임금 이자 이윤 중에 뭐가 큰지에 대해서 따라 다른 것 같고, 계층별 소득 분배 이론은 사회 구성원 간인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대의 경우와 이전 수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경제적 지대를 의미하고 일종의 불로소득이자 생산자 잉여입니다. 하지만 초록색 부분은 이전 수입으로 의미하고 최소한 받고 싶었던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것을 찾아보자면 토지가 있고 따라서 지대는 100%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면 공급이 매우 희소해질 것입니다. 지대 추궁 행위라는 것은 공급 곡선을 수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지대의 경우에는 단기에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입니다. 단기에는 준지대가 0이 되기 때문이죠. 준지대에는 총수입에서 총 가변 비용을 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보상적 임금 격차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할 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디스어드밴테이지가 많은 잡일수록 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근무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근무하는 게 좀 더 힘드니까 더 돈을 많이 준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을까요? 별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목과 실질의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목이라는 것은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 실질이라는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은 돈으로 표시를 하지만 실질은 수량으로 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번다고 하는 것은 명목으로 말한 거고, 빵 100개만큼 번다고 한다면 실질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목 임금은 MPL인데 잘못 쓴 거죠. MPL 곱하기 P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 임금은 물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MPL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명목 이자율만 변화시킨다는 것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배운 거냐면 기능별 소득 분배 이론에 대해서 봤다면 지금부터는 계층별 소득 분배 이론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로렌츠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된 파란 색깔 선이 완전 균등 분배선이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완전 불균등 분배선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가까울수록 균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교차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럼 비교를 할 수 있게 진위 계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진위 계수라는 거는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여기 안쪽 부분을 알파, 바깥쪽 부분을 베타라고 든 다음에 하는 거고, 0에 가까워질수록 평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대각선과 거의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 분배율과 하위 40%의 소득 분배율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 분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커봐야 2배보다 작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클수록 평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수록 평등한 지수에 대해서는 10분위 분배율과 파레토 계수, 그 다음 달튼 지수가 있고 이 세 개 말고는 모두 작은 것이 더 평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5분위 비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할게요. 하위 20%와 상위 20%가 같을수록 평등하기 때문에 1일수록 평등하고 무한이 될수록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킨슨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 자체는 저렇게 써 있습니다. 1-y 바분의 y2입니다. y 바는 현재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고 y2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을 의미합니다.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라는 것은 현실에 불균등한 소득 분배로 얻은 사회 후상과 똑같은 양의 사회 후성을 갖도록 해주는 완전히 균등 분배된 상태에서의 1인당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의 사례에서는 현실에서 불균등 분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이 100억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평균 소득은 한 사람당 대충 1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1억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후생이 8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85라는 사회후생을 완전 균등 분배에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이때 당시에는 90억이어야 되고 한 사람당 균등 분배 소득이 9천인 상황에서 이전 불균등했을 때 85를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Y1, 이거 지금 불균등한 경제죠. Y1이라는 사람은 9만큼, Y2라는 사람은 1만큼 현재 지금 소득이 분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효용함수 사회 후생을 이제 계산하는 식이 이거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후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불평등한 경우에 사회 후생은 9가 됩니다. 그럼 사회 후생을 9만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평등하게 나눠준다고 할 때 몇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3 곱하기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지금 지수 A가 0.4를 의미하고 있죠.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 파트인 일반 균형 이론 및 후생 경제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균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체 시장에서 여러 가지 N개의 시장이 있는데 한 개의 시장 나머지는 다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개의 시장만 꺼내서 부분적으로 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겠죠. 일반 균형 분석에서는 모든 생산물과 생산 요소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균형을 그래서 똑같은 말로 왈레스 균형, 완전 경쟁 균형, 일반 경쟁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익을 달성하는 결과를 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불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왈레스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왈레스 균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각 시장들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왈레스 균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왈레스 규칙이라는 경우에는 각 시장이 균형이 아니어도 경제 전체로는 균형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번이랑 2번이랑 3번 시장이 지금 현재 초과 수요의 상태, 엑세스 디맨드 상태에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4번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어야만 이 균형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만약에 1, 2, 3이 균형이라면
와일레스 법칙에 따르면 경기 전체로 균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